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약했고 글로벌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군별로 잘 살펴보면 이른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시기 흐름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영국 10년 국채가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는데 파운드화는 플러스 2% 상승을 한 것이죠. 매크로 지표들 지긋지긋하고 증시나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얼른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나름 기대감을 가질 만한 하루였습니다. 전일 영상이 스크립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요일 장마감 무렵 선물 베이시스를 105데이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되면 1.1포인트의 콘텐코가 나올 수 있죠. 또 글로벌 시장이 숏 커버가 나온 정도를 고려하면 288.75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이라 기관들이 또 과도하게 콜옵션 매도를 많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위를 틀어막을 수 있다. 아니면 반대편 풋옵션을 대량 매도하거나요. 자,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참 성질나는 흐름이었는데요. 갭 상승과 함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주 빠르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환매했죠. 시가에 이미 2,500억 넘게 선물 환매수를 한 외국인들은 30분 동안 6천억 가까운 선물 매도를 걷어냈고 선물 베이시스도 이번 12월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이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장이 3% 넘는 폭등을 할 때 기록한 선물 베이시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니까 오늘 시장이 상승한다면 292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었죠. 하지만 기관들이 이 선물 매도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현물까지도 까면서 시장 상단을 틀어막았습니다. 물론 갭 상승에 기계적으로 품매도 대응을 하였지만 기관들은 콜옵션 매도도 물타기로 계속 쌓으면서 어떻게든 287.5나 아니면 285 양광으로 뭉개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한 전략에 개인들이 걸려들면서 오전 11시경 이미 개인들은 콜옵션 3만 개 또 풋옵션 4만 계약을 매수해서 기관들이 양매도 전략에 녹아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은 그냥 재미없다 라고 손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숏 커버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영 불편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홍콩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홍콩도 변동성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장 초반 2.5% 가까이 상승했던 것을 대차게 눌러버렸고 또 전일 스트레이트로 당겨 올렸던 비달러 통화들도 아시아 세션에서 끊임없이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눌림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선물 시장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에 아주 이유 없이 스탑로스를 또 맞았어요. 이때 미국 국채 선물과 독일 국채 선물이 급격하게 꺾이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이 유럽 세션 참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블룸버그 단말기를 켤 때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일은 숏커버에 당했다. 다시 꺾어 하면서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은 분명 선물 베이시스도 좋아졌고 또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 그러니까 중간 이익 실현성 선물 매수도 꽤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1%도 채 상승하지 못한 채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방금 마감한 미국 세션에서 한국물 ETF는 또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2.25% 하락을 했는데 야간 선물도 280선까지 밀렸고요. 또 금요일 우리 시장은 참 머리 아프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을 해봐야죠. 수요일에 선물 시장 거래량이 무려 54만 8천 개, 정말 역대급이 거래량이 터졌죠. 하루 만에 미결제 약정이 2만 계약 증가할 정도였으니까 그럴만한데 전일 갭 상승 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또 음봉을 쳐맞은지라 우리 시장은 또 스탑로스를 맞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개인들이 270선까지 방어선을 열어놨죠. 그리고 증시안전기금 관련된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특정 레벨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개천절 휴일이 있죠. 또 중국 증시도 지금 국경절 공휴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다음 주 월요일이 해외 시장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될 텐데 기술적 분석상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무조건 아래로 강하게 뚫고 저점을 갱신하러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오전에 폭투매가 나온다면 오후에는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오전에 갭다운이 나와서 어떻게든 280선을 지켜낸다. 그러면서 나중에 급반등 나온다? 그러면 그냥 장중 따주기 흐름을 보이다가 종가 무렵 좀 올라와서 284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양봉인데 전일이 종가를 넘기지 못하는 어중간한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챙겨볼 것이 있어요. 보통 개인들이 주가가 하락한 날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하곤 하는데 오늘도 개인은 2천억 넘게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은 무려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근데 저희 판단에 이 개인이 선물 매도는 신규 매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물타고 물타던 선물 매수를 이번 반등에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물도 반등 조금 나왔다고 사정없이 던진 것으로 보는데 결국 개인들이 이런 형태로 항복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점점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니까가 중요하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내일 관찰할 것은 이 갭 다운이 나왔을 때 개인이 풋옵션을 추가로 환매하면서 해지 포인트를 270에서 더 아래로 낮출 것인가,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가 다시 백오데이션으로 밀리면서 매도가 나올 것인가,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둘 다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내 진행해 오던 전략인 일중 콜옵션 저점 매수 그리고 장중 청산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즉 갭 다운이 나와서 스트레이트로 음봉이 나오는 변동성이 거대한 폭발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모든 매물이 청산됐다라고 보고 오후장에 선물이 270자를 보이든 270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270이라는 숫자라도 보이면 280을 깬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물 매수를 추가해서 이제는 시장 강한 바닥이다라고 롱을 밀어붙이겠지만 어떻게든 280선을 지켜내면서 어중간한 이 와리가리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오늘도 별 영양감장이 될 것을 보고 일중 청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해외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밀어서 270선짜리를 보여주면 그동안 선물 매수 끌고 오던 포지션 더불어 물타기를 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유럽 국채 선물과 미국 국채 선물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 지수 선물들도 부러지기 시작했고 전일 유럽 마감 후에 미국 증시 숏커버가 이어지면서 이 강하게 땡겨냈던 것, 이거를 모두 반납한 채 현물 시장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전일 숏커버를 촉발한 BOE의 그 시장 개입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라든지 주요 인물들이 아주 악평을 내놨죠. 그런 가운데 이 유럽 시장 아침에 그 BBC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트러스 총리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이는 논쟁적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 감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 지수는 꾸준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세션 들어서는 마이너스 3%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줬어요. 특히 통화 시장은 파운드화가 아랫꼬리를 달고 무려 2.16%나 상승했는데요. 채권 시장이 2.2% 하락을 한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죠. 유로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장 눌림을 마치고 끊임없이 상승해서 FX 현물 마감하는 새벽 4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서 깔끔한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이 갭 다운 출발한 유럽 국채를 포함해서 영국 국채도 전일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 둘째 날을 기다렸는데요. 독일 장기 채권이 계속 빠진 동안 영국 국채는 나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채권 매입이 시작되니까 잠깐 상승한 듯 페이크 주고는 다시 처박아 버렸습니다. 영국 국채 시장 관련해서 챙겨볼 두 가지 중요한 뉴스는 첫 번째는 영란은행 부총재의 발언인데요. 채권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매입에 나선 국채는, 그러니까 채권 매수한 것은 위험이 진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질서정연하게 되돌려질 것이고 이번 매입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그 무차별 금리 타겟팅 매입과는 다르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사실 무차별 금리 타겟팅 매입이 나오면 파운드와도 애나꼴 나겠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있었던 채권 입찰인데 14억 1520만 파운드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10만 파운드 정도였죠. 10억 파운드.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 4억 4천 파운드 매도 물량인데 그건 사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영란은행이 장기 채권 매입을 하는 것은 수동적인, 그러니까 추가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캡을 씌운 것이지 적극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진콜 나서 도망쳐야 될 애들은 빨리 도망쳐라. 그 시간만 벌어줄게. 라는 뜻이죠. 결국 큰 그림은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은행이 무차별 금리 타겟팅 매입과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보면 오늘 통화시장이 특히 비달러 바스켓 중 유로와 파운드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까요? 저는 살짝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분기말을 앞두고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달러 매도세가 좀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파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유로존이나 영국이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ECB의 렌은 그 75bp 인상 이야기를 언급했고 또 ECB의 까작스 이 양반도 10월에 빅스텝 얘기를 했죠. 근데 모두 전체 추세를 되돌리기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비달러 강세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이 뭐 일시적으로 어나인딩 할 수 있겠지만 긴 흐름으로 보면 비달러 약세가 쉽게 꺾일까 싶습니다. 상품 시장도 요동을 쳤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얌전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유럽 세션 초반에 시장이 텐트럼을 보일 때 기름도 80.5달러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 빠르게 반등을 해서 여러 차례 83달러에 근접하는 상승이 나왔고 미국 세션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다시 뭐 883달러를 넘기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이후 81달러에서 83달러 사이에 박스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무의미한 등락으로 마감했고요. 증시 약세도 불구하고 비달러 숏 커버가 나오면서 상품 시장은 뭐 나름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이미 유럽 세션에서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더 밀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개장과 함께 아주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립니다. 시장이 하락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밤 9시 30분에 발표된 GDP 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9.1% 증가가 나왔고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는 컨센서스 21만 5천 건에서 19만 3천 건으로 나오면서 뭐야 물가는 안 꺾이는데 고용은 더 좋아져? 이거 닥치고 금리 인상 가속도네? 뭐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이때 주가지수 선물 팍 눌리고 또 채권도 좀 눌리긴 해요. 근데 아마 이 유럽 세션이 잘 버티고 있었다면 아주 세게 눌렸을 텐데 이미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고 있었죠. 또 채권도 이미 그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에 쫙 빠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덜 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이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슈는 시가부터 약세를 보였던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전일 이들 두 종목이 장 초반부터 매도가 거세게 나왔지만 변동성 매도와 함께 인덱스 숏 커버가 진행되면서 이들 종목도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졌어요. 근데 오늘 개장과 함께 이들은 전일 저가 부근에서 출발하면서 바로 언더슈팅이 나왔고 이게 오늘 증시를 새벽 3시 30분까지 누른 주범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테슬라와 애플 외에도 AMD나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대부분이 굴뚝 주식들이 밀렸고 특히 나이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눌림이 나오다가 장마감 후 실적 발표에 무려 12.36% 하락을 하면서 2022 회계연도의 마지막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이 향후 심각한 데미지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남겨뒀어요. 특히 이 나이키 어닝 가이던스에서 중화권 매출이 16% 감소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뭐 환율로 인한 마진 압박 이야기 이런 것들은 미국 기업들도 결국엔 리세션 처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나마 금융주는 그래도 장 초반이 인덱스 매도가 멈추면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 선물은 다시 100원에이션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주가지수가 신저가 코어화폐까지 내려왔는데 변동성이 터지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번 주의 저점은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세 전환은 아직 멀었고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아마 281선에서 갭다운 출발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들이 스탑로스로 280선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동안의 선물 매수 물타기를 안 했던 것을 이제야말로 물타기를 할 타이밍으로 보고 매수 7계약을 추가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전체 흐름상 일중 콜옵션 매수 청산은 반복할 것이고요. 선물 매수 포지션이 이익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들고 있어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선물 매수를 물린 가격대가 310포인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락하면서 그동안에는 풋매도를 절대 안 하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풋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치명적인 손실은 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계좌 규모의 선물 매수 7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타기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이렇다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각자의 레버리지를 고려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계속 홀딩할 것이고요. 기름 매도분도 장중에 손익을 오가긴 했으나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서 홀딩할 것이고요. 혹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부는 청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포지션을 키워가고 싶은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말을 맞은 금요일에는 매매 없이 주문만 걸어놓고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지금 금융시장이 대단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금요일이 아주 운명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3분기 P&L이 확정되기 때문이죠. 주식 깨진 것은 채권시장 망가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는 시장에서 적극적인 방향성 베팅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